제가 볼 때는 이걸로 잘못하면 지지율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청와대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이 된 정부안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며 해당 문건 출처를 알 수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부는 다르지만 대다수는 맞다라는 것이고 이건 뭐 사실상 거의 대통령을 상대로 장난을 친 걸 청와대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거 사퇴 압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사실 이 대통령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도 앞으로 검찰개혁에 있어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갈 것 같은데 관련해 청와대 내부를 취재한 봉지욱 기자의 폭로가 쇼츠에서 큰 화제인데 충격적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자문단 위원들한테 처음 보여준 거잖아요. 예, 전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수사사법관 같은 개념들이 본인들도 처음 봐서 완전 이제 벙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그날 저녁 국무조정실장하고 봉욱 수석하고 자문단이 회식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법조계에서 한가닥하고 교수도 계시고 하는데 완전히 우리가 들러리로 이용당했구나라는 걸 아니까 회식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 월요일날 입법 예고하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주말 빼면 전날에 보여준 거잖아요. 전날에 보여주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논의가 뭐 돼서 뭐 서로 간에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아예 없던 개념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니까 수사사법관, 이원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6분 정도는 진짜 못 참고 저거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회식하고 나서 위원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야 다음 주부터는 다 방송 나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이 언론 인터뷰 참았지. 기자들이 취재 와도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사태까지 이어진 거다. 거기서 지금 이원화 문제를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구분을 해서 전문수사관이 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뭐 조금 열어놨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거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검사하고 이 검찰 공무원 그 수사관들하고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저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난 혹은 현재 있는 것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구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늘려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검찰들보다는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 놓은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검찰청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결국은 다 같은 사람들인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보안 사건에 대한 그 형사소송법에 지금 그 조항을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지금 만약에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요 그거 그리고 아무도 안 말하고 넘어가면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보안 사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보안 수사하면 돼요. 보안 사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꼼수부리면서 우리를 좀 농락하는 거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법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검사를 격상시켜준 거잖아요. 거의 사실상 판사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정도 폐지됐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뭐 반부패 수사부 이렇게 각 청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데 모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반부패 수사부를 다 한데 모아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몰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수사부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확대 개편되고 수사관도 뭐 최대 해가지고 다 합치면 한 3,000명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할 수 있었는데 뭐 다 할 수 있고 골라서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사법관은 뭐 징계를 그냥 해서 해임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이게 수사기소 분리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고 기소한 사람이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가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안일했던 것 같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지금 뭐 검찰개혁 추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갑자기 어제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자.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이거를 보고를 다 안 한 거예요. 총리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대통령한테도 이 안을 안 보여준 겁니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의아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이
다행히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 이게 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잘못하면 지지율 50% 밑으로 내려갑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윤석열 검찰의 조작 불법 강압 수사의 피해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거를 용인하냐. 지금 사실은 봉욱 수석은 어떻게 보면 욕바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온몸으로. 근데 이걸 보시면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뭐 한 거에서부터 해서 그럼 봉욱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야 안 한 거야. 만약에 이거 보고 안 하고 수석 그냥 임의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경질해야 될 사유겠죠. 네, 공감합니다. 제발 잘 끝나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어날바는 왜 이해운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초기 정호영 이후로 이런 인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인사의 핵심은 통합이 아닙니다. 바로 통제와 거절입니다. 그리고 압도적 자신감입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 굴에 들어왔다고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민주 진영은 강력합니다. 이해운 한 명 들어와서 물 흐릴 수 없다는 걸 대통령도 당원들도 아는 겁니다. 너를 쓰는 건 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쓸모 있어서다. 이게 바로 주류 세력의 여유죠. 둘째, 확실한 그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의 달인입니다. 예산 공무원보다 더 잘합니다. 장관이 딴 생각하거나 헛발질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 이해운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돈은 투명하게 쓰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 업무가 뭡니까? 돈 달라는 사람들한테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 출신이 장관이면 같은 당 의원들이 와서 아이 형님 우리 지역구 다리 하나만 하고 청탁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요. 하지만 이해운은 다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누가 와서 뗐으면 원칙대로 합시다. 대통령님 지시입니다. 하고 딱 자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을 방패막이로 세운 겁니다. 진보진영 내부의 선심성 예산 요구, 쪽지 예산, 이거 이해운 손을 빌려서 다 쳐내겠다는 거죠. 결국 이 인사는 내 임기 동안 국민 세금으로 내 식구 배불리는 일은 절대 없다. 돈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투명하게 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냉철하고 실용적인 용인술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도 이해운 싫습니다. 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해운이라는 까칠한 과일을 들고 국가 재정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군살들을 도려내려 하는 중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 정말 깨끗해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젠프의 인사가 꼭 성공적인 역사로 남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